수요일 날은 지금 계속해서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구 나눴죠? 한국 조선의 최초 선교사님이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알렌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 초대 우리 한국 교회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렌 선교사님 젊을 때 얼굴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1858년에 태어나셔서 1932년에 돌아가신 분이고요. 호레이스 앤 알렌인데, 여러분 저 N이 가운데 미들네임이 뭘까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영국의 떨어지는 사과로 뉴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미들네임이 뉴턴이더라고요. 호레이스 뉴턴 알렌 선교사님이고, 어디 출신이시냐면 미국의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굴이 이 얼굴이시죠? 알렌 선교사님. 미국의 1858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서 태어나셨고, 대학은 웨슬리안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을 하셨고, 마이애미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셔서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 큰언니의 손주들이 지금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 그리고 예일 의과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도 굉장히 의대 들어가기 어렵고요. 제가 하여튼 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할 때에 이 경쟁률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게 막 탈락하는 애들을 속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참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의과 공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알렌 선교사님 의대 출신이세요. 공부를 잘하셨다 못하셨다? 잘하셨다. 똑똑하셨다 안 똑똑하셨다? 똑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우리 참 지난번에 이 참 사실은 조선 선교사의 우리 조선 교회사 제목을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사실은 양화진에 가면 딱 초입에 그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얼마나 우리 조선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벌어진 땅 같은 조선에 하나님 나라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 조금 그런데 A급들, 특 A급들을 하나님이 뽑으셔가지고 저 멀쩡하게 잘 사는 분들, 저 멀쩡하게 의과대학 졸업하신 분들, 우리 지난번 토마스 선교사님 10개 국어를 하신 언어 천재라고 말씀드렸죠? 집안 엄청나게 좋으시고,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돈 유산 물려받으셨는데 그거 다 그냥 교회에다 기부하는,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토마스 선교사님 부인은 또 귀족 출신이었잖아요. 귀족 출신. 근데 중국 선교한 지 넉 달 만에 아이를 유산하다가 결국엔 중국 선교를 가셨다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시게 된 그런 일인데,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조선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을 보내셨더라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 세상으로 말하자면 초 A급 인재들을, 이 벌어진 조선 땅들을 보내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이 서양 선교사님이셨더라.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의과대학에, 마이애미 의과대학에서 지금 졸업해가지고 지금 전도 유망한데, 저기 아프리카나 남수단,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가서 지금 선교하라고 보내라면 여러분 보내실 분들 있어요? 안 보내서 날 도와야지, 지금 날 도와야지, 날 섬겨야지, 지금 어딜 간다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오신 분들도 훌륭한데, 오시게끔 허락하신 그 부모님들도 무척 훌륭하시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의 부모님 두 분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장로교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파송을 받았는데 어디서 파송을 하냐면, 이 델라웨어가 여러분 그 북쪽에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냥 이게 선교가요, 여러분 혼자 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파송을 받아요. 우리 그 합동 측도 제가 만약에 선교사로 가려고 해도요, 저도 우리 합동 측 노회 안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면
이게 이수를 하고 나름 언어 공부도 하고 우리 그러니까 합동 측 안에서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를 해야 돼요. 어디에 도착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해서 계속해서 이게 보고를 하는. 근데 이 알렌 선교사님도 제일 처음에 조선으로 오신 게 아니고 원래는 지난번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한 1년 정도 하셨는데 1883년 10월 달에 중국에 도착하셔서 상해와 난징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중국 선교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1년 만에 아마 제가 봤을 땐 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1년 만에 장소를 바꿉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게 숨겨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저 조선에 선교를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조선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 북장로교에 보낸 선교 편지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선이죠. 조선의 여러 외국 공관들과 세관에서 의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조선에 가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미국 북장로교에서부터 전보가 도착을 했어요. 어떤 전보가? 옛날에 여러분 전보 있죠. 전보 타자치는 전보가 도착을 했는데 전보답신 바로 코리아 나 이렇게 딱 전보답신이 왔답니다. 그래서 저 한마디로 이제 중국 선교사에서 조선 선교사 한국 이제 코리아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884년 9월 20일 날 조선 땅을 밟게 되셨습니다. 1884년.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1884년이 왜 이게 중요한 날이냐면 바로 이분들이 조선을 한번 뒤집어 엎은 날이에요. 누구실까요? 네. 젊은 분들에게 이거 여러분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갑신정변. 갑신정변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3.1천하 들어보셨어요? 김옥균. 3.1천하 김옥균. 저 네 양반 가운데 3.1천하 김옥균 누굴까요? 센터잖아요. 제일 사진 크게 나오시면 왼쪽에 네, 우리 사진 이렇게 왼쪽에 네, 주머니 손 놓고 있는 이 왼쪽 분이 바로 김옥균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 서씨 집안이 또 계세요. 근데 저 안에 서씨가 두 분이 계세요. 서광범과 서재필이 있습니다. 서재필 박사님, 김옥균 뒤에 있는 분이에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0살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 서재필이 20살인데 병조 참판을 했어요. 20살에. 20살에 병조 참판을 했다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야, 20살에. 근데 그렇게 좋은 높은 자리에 앉았던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왼쪽에 아픈 분이 박영효라고 유명한 분이죠.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예. 근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3.1천하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저 일본으로 망명을 가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마치 마지막 사진을 남겨놓은 이제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김옥균은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조선 관아에서 시체를 다 토막을 내가지고 부관 참시를 당해요. 네. 그리고 서재필도 이 한마디로 이제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그 형님, 부모님 다 볼살 다 죽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 가가지고 서재필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조선의 독립에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신 분. 네. 나중에 제가 서재필 박사님에 대해서는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때인데 이게 1884년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났는데 알렌이 1884년 9월 달에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알렌과 갑신정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를 봤더니 다음 사진입니다. 바로 인양반 때문에 사건이 저 아까 4명의 주역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바로 민영익 대감입니다. 그래서 이 민영익 대감이 누구냐면 민씨잖아요.
명성황후 민비라고 하는 명성황후의 친척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난번 우리 보빙사 있죠. 미국에 조선 사절단으로 가셨던 그 민영익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고위 관리인데 저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자객에 맞아가지고 자객의 칼에 어느 부위를 맞았는가 봤더니 이 귀에서 눈 사이에 이 칼로 28방을 28번을 난도질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가지고 온 몸에 자상이 칼로 당했던 자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의사들이 두 손 들었어요. 우리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자상을 당하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출혈이잖아요. 이제 피가 많이 흘러 출혈으로 말미암아 죽게 돼서 이제 조선의 의사들은 다 두 손 들었는데 이때 마침 조선의 공사관의 의사로 와 있던 알렌이 잠깐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알렌 나이 몇 살? 몇 살일까요? 26살. 26살의 알렌이 민영익 대감을 고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림 여러분 이게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알렌관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다녀오세요. 거기 가면 알렌 선생님을 기념한 관이 있는데 가면 저 그림이 있습니다. 머리 벗겨주신 분이 알렌 선생님인데 이제 누워 계신 분, 칼 맞아서 누워 계신 분이 이제 민영익 대감이고 저 3일 동안 알렌 선생님이 저 민영익 대감을 서양의 의술로 살려냅니다. 서양 의술로 고쳐냅니다. 당시에 동양의 한방 하늘 막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명성황후의 지금 조카잖아요. 정말 높은 고관 대작이 지금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게 조선에 있는 모든 명의들 다 달라붙었어요. 고치겠다고 다 달라붙었는데 항복 못하겠다고 했는데 서양 의술을 익힌 명의 알렌이 이게 봉합 수술을 했다면 혈관 봉합 수술을 해가지고 이어 붙였대요. 봉합 수술을 저는 좀 자세히 봤거든요. 어떻게 살려냈나 봤더니 우리 아직까지는 조선에는 봉합 수술 자체가 없는데 이 봉합 수술에서 혈관을 여기 가는 이 관에 이 봉합 수술을 해가지고 살려냈답니다. 3일 동안. 그게 이제 얼마나 감격적 장면이었는지 저 그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명성황후가 너무나 감격을 하고 이제 민영익이 알렌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보상을 해줬답니다. 얼마를 보상을 했을까? 10만 냥. 내 목숨을 살려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10만 양을 줬대요. 그리고 저 이제 뭐 나귀도 주고 이제 다 줬어요. 나귀도 주고 이제 저게 이제 왕진하는 게 이제 궁궐 주치의가 돼.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에 너무 명성황후가 눈이 팍 떠 있던 것이죠. 야, 우리 조선의 의술과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서양의 의술을 우리 나라에도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여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1885년 4월 10일 날 조선의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이 개원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제중원. 원래 이름은 광해원인데 은혜를 넓게 펼친다의 의미로 광해원이었다가 한 12일인가 있다가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여러분 저 제중원이 나중에 뭐로 바뀌죠? 그 유명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죠. 세브란스. 그래서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신 창시자 그분이 바로 알렌. 세브란스 병원 안 가신 분 있어요 여기? 혹시 세브란스 병원 안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없죠? 하여튼 여기 뭐 서울이나 이 경기도 고양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다 세브란스 병원 한 번씩 갔다 오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은 뭐 신촌만이 아니라 저기 뭐 영동도 있고 저 용인도 있고 엄청 많은데 그거 볼 적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저 위치가 그 신촌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역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사진 한번 보니까 막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그 병원 거기 막 줄을 쫙 섰는데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가요 이름이 원래 연희 전문이었어요. 연희. 근데 왜 연세가 됐냐? 연희 전문 플러스 세브란스 해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 연세대학교에 또 여러분 그 알렌관에 가보면 알렌이 고종에게 하사를 받은 의복이 있습니다.
근데 저 아래쪽에 보면 조금 막 구멍이 나고 좀 헤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 저게 누가 준 거냐면 알렌의 손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거를 기부를 했어요. 기증. 세브란스 병을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왜 망가진 거 했더니 미국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할로윈 데이가 있잖아요. 조선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 왕한테 받은 거래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저 옷 가지고 커스텀 플레이 한 거예요. 할로윈 때. 그래서 그게 좀 망가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조선 왕이 준 곤룡포 같은 그런 옷인 거예요. 진짜 고종 황제가 준 이게 용 막 발톱 5가지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귀중한.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아무나에게 주지 않는 옷인데 왜 이거를 고종이 알렌에게 줬냐면 이게 조카를 살려주고 구해줬잖아요. 너무 이쁜 거야. 너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게 있는 게 알렌은 우리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오셨지만 조선에 대략 한 21년 동안 있었어요. 21년간 있었는데 의료 선교사로 있었던 거는 몇 년일까요? 시기가 길지가 않아요. 3년 정도야. 그러면 21년 동안 21년 빼기 3 얼마입니까? 18년이죠. 그러면 18년 동안 뭐 했나? 조선에서 뭘 했을까요? 외교관으로 계셨어요. 외교관으로. 그래서 우리 미국 총영사로 계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알렌을 비판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안티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에서 알렌 선교사님을 비판하는 그 영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조선의 말기에 그 조선의 어떤 이권들, 예를 들어 뭐 철도 개발권, 광산 개발권, 뭐 수도 개발권 이런 여러 이권들을 저 알렌이 총영사로 있는 동안에 미국에 싹 다 넘겨줬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반기독교의 그 영상들이라든가 이런 강의들은 아주 막 제국주의 미제 앞잡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나쁘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이제 최근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선교사님이 미국의 총영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서 당시에 제가 이제 최근에 뉴욕 도서관에서 알렌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2018년 정도인가 알렌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사실은 조선에서 선교사님들 대대로 박해를 하려고 했답니다. 대대로 죽이고 대대로 박해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조정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총영사로 있었던 알렌이 미국의 뒷배가 돼가지고 절대 이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함부로 죽이지 못한다고 그 이제 실질적으로 왕실의 압력을 넣어서 선교사님들의 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기독교인들을 지켰던 일들이 이 영사로서의 알렌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참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게 뭐냐면 이 시기 때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일본과 조선 이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다 여러분 아니 우리 조선은 왜 일본에게 먹혔을까? 왜 우리 조선은 왜 망하고 1910년 경술국치가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시기가 갑신정변 또 2년 전에 이모군란 그 다음에 1894년에는 동학난 동학농민 혁명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수많은 난리바가지가 나고 여러분 결국엔 1905년에 청일전쟁이 끝나서 결국에는 을사조약에 맺혀지고 1910년에 5년 있다가 경술국지로 일본에게 조선이 이제 병합되어 버리는 먹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왜 벌어졌을까 봤을 때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일본이 여러분 1854년 정도인가 확실치 않습니다. 하여튼 1854년에 페리 미국의 페리 제독이
큰 배를 타고 와요. 큰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가 검은 연기를 뻥 뽑아내가지고 그 일본에 있는 이때 당시 여러분 이제 어떤 시대냐면 막부 시대예요. 막부. 도쿠가와 에도 막부라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있죠. 그 후손들이 다스렸던 바로 그때인데 1854년 정도에 이 페리 제독이 흑선을 타고 뻥 하고 바로 이 도쿄만 있죠. 탁 정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본 에도 막부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쇼군이죠. 쇼군들이 딱 보니까 이 미국하고 싸워서 안 되겠는 거야. 아 이거 바로 그냥 꼬리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가와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야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막부를 제일 센 줄 알고 믿었더니 서양 애들한테 완전히 그냥 밀렸구나. 그래가지고 이 내 안에서 막부파와 소위 천황파와 내전이 벌어집니다. 안에서 내전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천황파가 이깁니다. 그리고 천황파가 이제 결국 이제 그 전에는 이런 막부의 이제 쇼군, 그러니까 이 도쿠가와 가문의 쇼군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천황이 직접 일본을 다스린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유명한 메이지 유신이 왜 메이지 유신이냐면 메이지 천황 이름이 메이지야. 메이지 천황이 직접 일본을 다스린다 하는데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뭘 했냐면 메이지 유신으로 중앙 집권을 딱 하자마자 바로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영국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들을 2년간 파송을 보냅니다. 2년간 파송을 보내가지고 가서 서양에 있는 모든 근대식 뭐 교육, 군사, 뭐 산업 여러 문물 다 공부해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2년간 산들단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 서양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오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의 10배 봉급을 셀러리를 10배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일하다가 일본 가면 돈 10배 줄게 하면 일본 가야 안 가요? 가죠. 데리고 오는 거야. 10배로. 그 GDP의 10%를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일본 전체 GDP의 10%를 이 메이지 유신으로 말미암아 이 메이지 천황 때에. 그래서 여러분 원래 조선에 다 그냥 청나라와 조선의 물물을 배웠던 이런 일본이 갑자기 그냥 이 메이지 유신으로 말미암아 확 엄청나게 서양 거 다 베껴가지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독일에 특히 벤치마킹을 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에 있는 모든 군대 또 교육 또 산업 여러 거 다 그냥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옛날에 독일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한국에 영향을 줘가지고 제 고등학교 때도 독일어 공부했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게 요새 학교에서 독일어 안 하죠? 일본어죠, 일본어, 중국어랑. 우리 때는 구텐탁, 구텐 모르겐 뭐 이거 있어. 이리베디 뭐 이런 독일어 했었는데 제가 딱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요. 맺었던 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몇 년이냐? 1876년이에요. 딱 제가 보니까 20년이야. 야, 여러분 20년 앞섰더니 20년 먼저 배웠더니 우리 조선이 20년 늦어가지고 끝났어요. 20년 늦어서. 그러니까 이제 1884년에 갑신정변은 이거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본에 갔다 온 뭐 서재필 또 뭐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이 메이지 유신 일으키고 난다 일본 가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저 쪽발이 뭐 그냥 무시했던 그런 나라가 가서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거든. 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서는 안 되겠다. 천천히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나라 한번 바꿔보자고 했는데 갑신정변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갑신정변은 물론 뭐 김옥균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했지만 이게 외세를 끌어들였잖아요.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이 도와줄 걸로 기대했는데 일본이 안 도와주고 청나라 군대 위안스카이 군대가 와가지고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외세 끌어들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왕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강력하게. 참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여러분 이게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이 일본이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일본만 무시하고 여러분 일본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보셔야 된다고. 왜 저렇게 몰살된 옛날부터 저기 별것도 없었던 나라. 이거 뭐 그냥 맨날 칼싸움 하고 이거 뭐 여러분 이게 뭐 사무라이 이런 막부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여러분 지금도 G3, G4예요. 일본은 세계에서 이 GDP가 국력의 수준이 G3, G4예요. 독일, 일본 왔다 갔다 해요. 중국 다음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 왔다 갔다 한다고. 전 세계 3, 4예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고. 그러니까 이 원래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그만큼 이게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가. 리더의 해안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선은 뭐했냐?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일본은 지금 이 천황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나라를 지금 기술로 막 바꿔서 지금 열심히 지금 바꿔가고 있는데 이 조선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맨날 지금 쇄도 정치하고 쇄국 정치하고 대원군 그냥만도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제가 대원군 옛날에 그냥 무조건 보고 이런 나쁜 할아버지 같은 인간아 내가 아주 그냥 굉장히 미워했는데 뭐 이항 그 양반 나름대로 뭐 고충이 다 있어. 고충이 다 있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그만큼 뭐 대원군도 그렇고 너무 세상을 보는 물정을 보는 눈이 낮았다. 이 지금 빨리 문물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20년 탁 그러니까 얘네가 1854년에 페리한테 당했던 그대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그대로 조선에 그대로 매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뒤처지면 끝나는 거야. 뒤처지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 이제 뭐 10번째 정도 가는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올라서게 된 가장 영적인 계기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에게 여성들을 기독교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성 해방이 기독교로 여러분 이게 문이 열리게 된 거고 이 사슬이 끌어지게 된 겁니다. 광주 지역에서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전에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서서평 선교사님 윌리엄 쉐핀이라는 한국 이름이 서서평인데 서서평 선교사님은 전라도 광주에서 그 500명 정도의 이제 그 고아원을 운영하시고 여성들에게 데리고 사셨는데 그 500명 정도의 여성들 가운데 기록에 보니까 이제 선교부에 편지 쓴 기록에 보니까 500명의 여성들 가운데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450명은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다. 그게 언제냐면 1930년대예요. 1930년대 서서평 선교사님이 미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조선에 있는 여자들이 500명 가운데 50명 정도만 이름이 있지 나머지 400 몇십 명은 이름조차 없습니다요. 1930년도. 여러분 그런 나라가야 이 땅에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주고 여성들에게도 교육시키고 여성들 대학을 만들고 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 역할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조선의 근대화는 굉장히 기독교의 빚을 많이 지고 있다. 대학부터 해가지고 좋은 병원들 다 기독교에서 만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 때에 우리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굉장히 모범생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정말 본받아야 돼.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집안도 좋고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여러분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셨어.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셔서 흠이 없다고 흠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흠이
만약에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지 이권들 막 다 챙기고 오늘날의 나쁜 목사들처럼 막 헌금 막 횡령하고 나쁜 짓 하면 이 선교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가 됐겠어요? 이 양이들인데 막 눈도 파랗고 막 키도 이렇게 얼굴 생김새가 차이가 나가지고 막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외계인 취급을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애기들 잡아먹는다고 막 돌 맞았다니까, 조선 말기에. 근데 그분들의 선교에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다 뭐예요? 그만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시기에 전부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이제 앞으로 이 1880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가는 이런 이제 선교 역사와 조선 말기 그다음에 일제 침략기 시대의 역사를 같이 맞물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따로가 아니야. 조선의 말기 때 오셨어요. 고종 황제 때 주치들이에요. 우리 다음에 이제 에비슨에 대해서 할 건데, 에비슨 세브란스 2대 명언의 의사, 4대 의사고 고종 황제 주치이고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교수님 출신이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진짜 실질적으로 오늘날 모습을 갖추게 만든 최고의 의사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또 오시게 됐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어떤 게 우리의 핵심일까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알렌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정말 그 나라에서도 재원들이야. 공부 제일 잘하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자신의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가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선 땅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꿔놨던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제가 이 가끔 막 좌파 막 이제 이런 유튜브를 보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 왜냐면 얘들이 뭘 가르치냐면요, 지난번 도올 김용옥 선생을 보니까 이 양반 똑똑한 양반이잖아요. 김용옥 선생 하버드 대학에서 막 공부받고 막 고려대학에서 한해 공부하고 하여튼 굉장히 똑똑한 양반인데, 이 똑똑한 양반이 헛소리를 짓거리니까 사람들이 그 헛소리에 아멘하는. 그래서 난 이런 거짓 교사들은 진짜 참 큰일 난다. 뭐를 가르치는가 봤더니, 여러분 좌파들은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선은 가만히 있어도 발전될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가지고 들어갑니다. 좌파들의 교육은 조선은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발전될 나라였는데 서구 제국주의 와가지고 이것을 배렸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랑 반대가 될 수밖에 없구나. 저 좌파들 강의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왜 많이 듣냐면 도대체 전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제가 알아야 지피지기를 좀 하려고 많이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많이 또 넘어가나, 그쪽에 젊은 사람들이 왜 많이 넘어갈까를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무지야. 그러니까 그냥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나중에 여러분 그 대한제국의 순종 황제가 맨 마지막 경술 국치 때에 도장을 찍으면서 맨 마지막에 썼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조선에 어떤 나라였는지. 왕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 조선 왕이 맨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 조선은 부패하여 우리 스스로 도무지 갱생할 수 없으니 다른 나라에 의탁하고자 하느라 알아서 행복하라. 그게 여러분 경술국치의 순종 황제의 마지막 메시지야. 이런 나라 황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조선이 알아서 발전될 나라라고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나라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임플란트 돼요. 새롭게 심겨진 접붙임 돼요. 은혜로 우리가 키워진 은혜 받은 나라지 원래부터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거를. 근데 이거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원래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저 양이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배려놨다 이러면 이제 세계관 자체가 틀려지고 약간 북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의 스피릿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북조선의 그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사상은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애들 책 많이 보여주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책을 많이 읽었던 때가 제가 제일 방황했을 때 니체의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막 별의별 이상 망상 요상한 책들 막 봤어요. 그때가 뭐냐면 제일 책을 많이 봤대야. 근데 머리는 조금 뭐 많이 할지는 몰라도 영은 제일 흐려질 때야.
여러분이 읽지도 않은 책들을 자식들에게 막 마구마구 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자녀들의 머리가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딱 세팅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정말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너무나도 감사한 책이라고. 이 성경 말씀으로 딱 여러분 삶이 세팅되어 있으면 세상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 박서양이라는 양반 누구가? 네. 박성춘 백정 박성춘의 아들인데 이분이 백정 박성춘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조선 시대의 백정은요. 인도의 최하층 계급 같은 뭐 수드라, 예, 이런 최하층 계급과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조선 사람들이 머리에 갓을 쓰고 싶어 했는데 백정들에겐 갓도 안 씌워주는 아주 최하층으로 차별을 받았는데, 아까 말했던 여러분 에비슨이 왕의 주치의인데 지나가다가 박성춘의 아들 저 박서양이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왕진을 지금 왕한테 지금 가고 있는 조선 고종한테 가고 있는 에비슨한테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라고 박서양이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피가 더러운 저 박성춘을 고치는 날에는 작사를 하는데 조선이었으면 작사를 하겠는데 서양 사람이니까 작사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에비슨이 갔어요. 에비슨이 보통 조선 사람이 같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에비슨이 왕을 치료하는 주치의 에비슨이 박성춘을 치료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의 장티푸스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 가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이 알렌이 제중원을 만들 때 조선에 있는 이제 머리 좋은 애들 제자들 다 불렀는데 그때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에요. 그래서 이 박서양이 제중원 제1회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 의과대학 1회 졸업생 박서양. 지금이야 우리가 신분제가 없으니까는 저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여러분 백정의 아들이 병원의 1호 의사가 됐다는 건 여러분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조선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런 신분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백정이라고 다 그냥 이렇게 똑똑한 여인들을 여자라고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냥 남자, 양반, 유교 이것만 살아남는, 이론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은 제가 봤을 땐 사상부터가 벌써 이거는 오래 버틸 수 없는 이런 사상이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이 세운 이 세브란스 병원에 세워짐으로 저런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향이 1호 의사가 되어 조선 사람이 조선 의사가 나오고 지금은 한국 의료가 여러분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한국 의료 세계 최고예요. 세계에서 우리 한국 의료를 배우려고 지금 수많은 이 외국에서 오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된 이 초석을 깔아주신 분이 바로 알렌 선교사님이셨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